과거의 사례가 미래 예측의 근거나 정확한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아까 저 인간은 옛날 얘기만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요, 그때 일어났던 정부와 건설사와 여러분의 행동 패턴이에요. 그 행동 패턴을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행동 패턴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예언이 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얘기 들어보면 너무 황당할 거예요. 아마 좀 이따가 저녁 때 식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네, 그 다음에 배 아프시게 될 거라서 그 다음에 화장실도 가시겠네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화장실을 가는 거고, 근데 이 얘기를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왜 집 사요? 돈 낸다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전철이 뚫린다니까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사는 거거든요. 이 패턴에서 움직이는 이 기본적인 속성은요, 금방 제가 말했던, 이 허무하게 말했던, 좀 이따가 식사하실 겁니다, 이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죽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집값이 오를 거야, 이런 건 불가능해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와 그 기본적인 사람들의 속성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그건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금 계속 집을 살려고 이렇게 하고 줍줍이를 하고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분양가가 올라간 데더라, 한 데더라 이러니까, 지금 밀리면은 더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뭔가 남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고 남들하고 뒤집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심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과거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도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러한 현상들이, 어떤 A라는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정부는 무슨 짓을 했고 기업체는 무슨 짓을 했고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했는데, 그 무슨 짓을 한 행동 패턴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은 사람은 똑같이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을 거 아니냐, 이 패턴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상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미래도 똑같이 간다가 아니라, 과거에 이러했던 패턴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그 속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유추해석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계속 똑같은 현상들을 계속 보고 계시지만, 네. 또 이제 어떤 쪽에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지금 동일하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복잡계라고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복잡계면 이게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동안 표현하셨냐고요. 저 인간 두루뭉술하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표현할 때,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거든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은 뭘 원했어요? 그래서 저 부산이 오릅니다, 저 대구가 오릅니다, 이런 말을 듣기 원하셨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부산이 오른다, 대구가 오른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자신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 인간 두루뭉술하다. 그래서 제 호가 두루뭉술이었잖아요. 제 별명이 두루뭉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시장에 바뀌니까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질문을. 어차피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제가 나름대로 패턴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안에서 숨어있는 패턴. 예를 들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니네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경쟁률 떨어지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마 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이제 드디어 서울의 양극화로 인해서 집값이 오른다, 사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그 상황에 껴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판단을 해야 될지는 두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사람 의견을 듣고 따라서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결론을 내리셔야죠. 살짝 다치든지는 없어요? 다치든지.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은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모르겠는 걸. 저도 모르겠다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저를 또 여기 불러주신 거,
작년 8월 며칠이라고요? 제가 나온 게? 8월 2일이요. 2일이요? 그리고 그런데 9월 달에 제가 그때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었죠. 네. 대출규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고. 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저 인간 저 말이 맞았네라고 지금 불러주신 거잖아요. 네. 불러주셨는데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전 간단해요. 집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라서 10년간 거의 두세 배 이상 올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해.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끈을 못 놔. 그러면서 서울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요 놈들 봐라. 나라 꼴도 엉망이고 이제 그때 정부가 가계부채 얘기 되게 얘기 많이 했을 때잖아요. 그 전후에. 가계부채가 문제 있는데 서울이 올라가면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가 너무 많이 3배 정도 올라가, 두세 배 올라가지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얘를 올라가게 내버려 둘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다면 대출 규제, 지금 제일 빠른 거는 대출 규제일 수밖에 없겠네. 그런 인과관계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뭐 대단하게 맞힌 게 아니란 말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똑같은 상황이 2009년에 9월 달에 DTI여서, 그때도 9월이야. 신기하게. 상반기 올라가는 거 내버려 두고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당시 DTI 때려버린 게 9월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정부 대책이 9월이 많아요. 9.13도 있어. 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럼 이게 뭐겠어요? 패턴이잖아. 9월에 나온 것도 패턴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선. 정부가 휴가 갔다 오고, 딱 휴가는 휴가대로 갔다 오면서 요놈들 봐라. 휴가 때 이제 유튜브 보면서. 좀 어떻게 좀 보고 하다가, 이놈들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네? 어떻게 하고 모여 회의하고, 딱 해서 날씨 선선해지니까 움직이겠다라고 할 때 시점에 딱 한번 대책 내가지고 한번 충격 줘야지? 그래서 9월에 나온 게 아닐까요? 나름대로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9월달 대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를 근거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것들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저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고맙게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믿어주시는 의견들을 주시고 하셔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삐끗하면 재기불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상승장 때는 세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어차피 오르는 장이었거든. 그러니까 A급부터 올라오고 C급까지 다 오르는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르는 장에서 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오른다라고 했는데 누구는 옆에서 저기 가라고 하니까 마음에 들거든. 근데 나는 거기다 대놓고 더 세게 얘기한다? 죽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대놓고 얘기를 해도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그 다음에 저한테도 피해볼 만한 게 없어요. 제 말이 틀렸다라고 판단되는 누군가 저랑 와서 배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아, 진짜요? 막말로. 진짜. 저처럼 만약에 오래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번 배틀 한번 해보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 진짜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1, 2년 한 게 아니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많이 했으니까 복귀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게 되면 제가 연도와 월이 잘 튀어나오죠. 네. 그때. 브리테니커 사전 같아. 제가 나는 불용이라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전문가가 돼야지 이래서 했겠냐고요. 날짜가 탁탁 나와. 날짜가 왜 나오고 이것들이 왜 들어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돈을 잃기 싫어서 잃어보고 나니까, 두 번째는 돈을 벌고 싶어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4-5번 봐요. 안 외워지나. 그걸 또 다 정리하신다면서요, 일일이. 그쵸. 제가 2001년부터 노션 같은 데다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금 정리가 끝났죠. 근데 아직 지금 이제 2024년도는 정리 중이에요. 다시 정리 중인데 2023년까지는 다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오래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분 중에서 저랑 틀리게 얘기하시는 분들 나랑 한번 배틀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 모셔도 됩니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저랑 같이 옛날에 몇 월에 이런 게 나왔는데 그때 무슨 내용이 나왔고 이런 거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좋아요. 굉장히 그러면 좀 길게 하셨던 분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거의 없잖아요. 진짜 어렵다. 이거 누구는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러고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도 타기? 네,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큰 그림으로 이거예요. 다리 차면 기울고 다리 기울면 찬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제가 저희 밴드방이나 이런 거 하는 데서는 물국필반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국필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도가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관심도가 늘어났을 때 파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 패턴인데 단 한 가지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본능을 거슬려야 된다. 빨리 벌고 은퇴하겠다는 본능을 잃어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것만 계속 반복할 수만 있다면 전 투자가 제일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투자가 제일 쉬운 건데 여러분들 저도 그랬지만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저도 제 목표가 첫 번째 그 자기개발 하면은 항상 목표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날 과제 내주잖아요. 네. 그놈의 과제하는데 힘드시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그거에 얽매이지 마셔야 되는 게 제가 그거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때 목표로 세웠던 게 제가 97년에 처음으로 이제 집을 사는 그 행위를 했었을 테니까 그때 사면서 제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2002년 월드컵 때 은퇴해서 월드컵 구경 다니고 그 다음번 월드컵에는 항상 그 나라 가서 월드컵을 구경한다가 저의 목표였어요. 재밌다. 그리고 2002년 하반기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2003년 4년에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죠. 우습고 되게 그랬지만 이제 와서는 좀 많이 느껴요. 은퇴라는 거 없다. 은퇴라는 거보다는 내가 여유 있게 즐기면서 시장에 사이클이 막 우르르 몰려가기 전에 이거 되게 싸다. 라면 사두고 있다가 그리고 또 나름대로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요거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면서 글로 사람들이 몰려들 때쯤 되면 옛다 하고 주고 돈 많이 벌었다라고 나오고 이것들만 반복해도 난 행복하겠네 이제 그걸로 바뀐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진짜 좀 제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은퇴가 없다 그러고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쟤 좀 쎄한데 하는 사람들은 다 저는 파이어족이 되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파이어족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첫 번째로는. 네. 첫 번째로 검증할 방법이 없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녀석이 말하는 거에서 내가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을까라는 걸 듣고 싶은 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즉 뭐냐? 원래 사기꾼은 여러분들의 본능을 자극하게 되어 있어요. 저 역시도 그 본능에 자극이 돼서 열심히 과제하고 살았다고 당시에.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앞으로 나 뭐 할 거면 이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나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거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설렁설렁 등산도 좀 다니시고 낚시도 좀 하시고 하셔도 되는데 계속 또 뭔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돈독은 불지평이에요. 돈독은 불지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즐거우면 계속하는 게 맞는 건데 즐겁기 때문에 계속하기를 원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빨리 은퇴하겠다라고 하니까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그거 즐겁고 계속하고 싶다 그러면은 은퇴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은퇴라는 게 늦는 순간 꼬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그러고 파이어족이 되었습니다. 이딴 소리 하는 인간한테 가는 거고 파이어족이 됐으면 왜 유튜브를 하는데 조용히 살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기꾼이에요. 대놓고 우리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선한 부자란 카페가 있었어 옛날에. 조땡땡. 조땡땡. 네. 선한 부자. 정말 선한 영향력이란 말이 거기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선한 영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은 증명이 됐죠. 네. 선한 영향력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남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사기꾼의 기질이 농후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MG 소위 말하는 네. 콘텐츠 잘 만들더라고요. 번쩍번쩍번쩍하게 몇 억을 벌었습니다. 스카우트 하고 싶어.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스카우트 하고 싶어. 니네가 하는 거를 나는 니네가 하는 그 마케팅 기법을 배우고 싶어라는 마음은 있어요. 못 따라가겠어. 나처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 강의를 들어라. 이런 게 굉장히 되게 잘 만들더라고 콘텐츠를. 근데 나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처럼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과연 얼마일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나처럼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특히나 또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잖아요. 원래 저도 옛날에 그랬고. 네.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마케팅 기법일 뿐이지 저는 결국에는 똑같은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